새 도적이 보물 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동료였지만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먼저 여는 자가 더 큰 몫을 가진다.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칼이 번뜩이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연 순간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에 웃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뒷골목은 늘 어두웠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로는 비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곳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들 중 최선달이라는 이름 없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작은 도둑질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선달은 허름한 주막 뒤편에서 흙먼지 쌓인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풀어본 보자기 안에는 낡고 해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보물 지도였습니다. 지도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와 알 수 없는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선달은 지도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번뜩였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엄청난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은 결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힘과 민첩함을 지닌 동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한양 바닥을 헤매며 소문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덩치 큰 허만석과 날렵한 박돌쇠라는 두 도적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허만석은 우직한 힘으로 이름이 높았고 박돌쇠는 바람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유명했습니다. 최선달은 그림자처럼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만석이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모습과 박돌쇠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는 재주를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확인한 최선달은 깊은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두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달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허만석과 박돌쇠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최선달은 주저없이 품속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도를 본 두 사람의 눈빛에 당혹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낡은 지도 한 장으로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선달의 이야기는 허만석과 박돌쇠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보물에 대한 환상은 두 사내의 눈빛에 인해 억누를 수 없는 탐욕의 불꽃을 번쩍이게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허만석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보물을 어찌 나눌 작정이시오? 각자의 몫을 명확히 정해야만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욕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돌쇠 또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물을 찾기도 전에 다툼이 생기면 아니 되지요. 미리 약조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최선달의 입만 바라보며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최선달은 그들의 적나라한 탐욕을 확인하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사내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염려 마시게. 이 최선달이 자네들을 어찌 속이겠는가. 보물은 공평하게 나눌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따르시게. 세 사내는 밤이 깊도록 보물의 행방과 거사의 계획을 논하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기름 등잔의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렸고 그림자들은 벽 위에서 기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주름진 탁자를 짚어가며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듯 했습니다. 숱한 밤을 새워가며 길이를 택하고 도둑질의 묘수를 짜내기에 바빴습니다. 보물을 나누어 가질 꿈에 부풀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큰 보물을 손에 넣을 생각에 두 사내의 얼굴은 시시각각 상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허만석은 최선달의 능글맞은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의 흔적을 어렴풋이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박돌쇠 또한 최선달의 깊은 눈빛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최선달은 간간히 먼 곳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는 짧았으나 두 사내에게는 묘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내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보물에 대한 뜨거운 욕심이었습니다. 그 큰 욕망 앞에서 작은 의심의 그림자는 쉬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보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어두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내는 어둠이 깔린 대감댁 별채를 멀리서 응시했습니다. 허만석은 우람한 어깨를 들썩이며 두꺼운 담장을 가늠했고 박돌쇠는 날렵한 눈빛으로 지붕의 기와와 나무 기둥을 살폈습니다. 최선달은 붓 대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대감댁의 구조와 경비 상황을 파악한 끝에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숲속 오두막에 모여 앉았습니다. 허만석의 괴력과 박돌쇠의 민첩성 그리고 최선달의 지략이 합쳐져 치밀한 잠입 경로와 탈출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별채의 뒤편은 경비가 다소 허술합니다. 그곳을 노려야지요. 최선달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허만석 동지는 저 담장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박돌쇠 동지는 지붕을 타고 넘어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최선달이 각자의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계획은 빈틈없이 짜여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물 상자가 숨겨진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보물 상자를 손에 넣을 것인가? 박돌쇠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허만석의 눈빛에도 은근한 탐욕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최선달은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상자를 여는 자가 가장 큰 몫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최선달의 말에 박돌쇠와 허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곧 세 동료 사이의 끈끈한 신뢰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물을 향한 각자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길일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새 도적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보물을 눈앞에 둔 설렘은 날마다 커졌으나 그만큼 나눌 몫에 대한 탐욕 또한 화롯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둠이 내린 주막 한편에서 최선달은 은밀히 박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허만석이 딴 마음을 품은 듯합니다. 보물을 얻거든 제 몫을 더 차지하려 할 것이요. 최선달은 박돌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돌쇠는 최선달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허만석을 향한 의심의 불씨를 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 최선달은 다시 허만석을 찾아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쩐지 형님을 배신하려는 듯한 눈치더군요. 허만석은 최선달의 말에 흠칫 놀라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세 날카로워졌고 박돌쇠를 향한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세 사람이 모여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롯가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돌쇠는 허만석의 몸짓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서 꿍꿍이를 읽으려는 듯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허만석 또한 박돌쇠의 과도한 행동과 의미심장한 표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쉬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허만석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박돌쇠는 허만석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는 듯한 작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최선달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물을 향한 욕심은 이제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이들의 동맹에 깊은 금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밤, 보름달이 둥글게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이리라 점쳐졌던 그날 밤은 고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선달, 허만석, 그리고 박돌쇠 세 도적은 약속했던 대감댁 별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신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굳게 담은 입술만큼이나 비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눈빛에는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탐욕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 앞에서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물을 차지한 상상이 가득했습니다. 최선달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세 사람은 별채 담장을 넘어 무사히 잠입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별채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별채의 복도를 지났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새어들어와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은밀하게 보물 상자가 놓여 있다는 방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세 사람의 심장은 일제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만석과 박돌쇠는 서로 먼저 방으로 들어가려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내가 먼저이니 그리 비켜보게나. 허만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박돌쇠 또한 지지 않고 허만석의 어깨를 밀어내며 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보았네. 잠시만 기다리게나. 그들의 작은 다툼을 최선달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최선달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보물 상자의 윤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물 상자를 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얄팍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과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허만석과 박돌쇠는 낡은 보물 상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보물 대신 서로를 칼날처럼 겨누는 눈빛이었지요. 최선달은 뒤에 서서 터질 듯한 갈등을 조용히 관망했습니다. 동굴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허만석이 상자 뚜껑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결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박돌쇠가 잽싸게 몸을 던져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가 동굴에 울렸습니다. 허만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었느냐.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내의 말싸움은 칼날 같았습니다. 험한 산길을 함께했던 우정은 이제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최선달이 다가와 진정하시오. 라며 중재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선달은 박돌쇠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만석이 형님은 상자를 열면 혼자 차지할 것이오. 이내 허만석에게도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돌쇠가 형님을 깔보고 있어. 형님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도적은 서로를 더욱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깊은 골짜기처럼 벌어졌고 폭발 직전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최선달의 간교한 말은 허만석과 박돌쇠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허만석은 허리춤에서 묵직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박돌쇠 또한 재빠르게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별채 안은 일순간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선달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우직한 힘을 가진 허만석이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박돌쇠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단도로 반격했습니다.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인 별채 안에서 두 도적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땀과 피가 섞인 숨소리가 거칠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보물 상자가 놓인 자리 주변으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부딪히며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허만석의 칼이 박돌쇠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동시에 박돌쇠의 단도 또한 허만석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사내는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내 그들은 피를 흘리며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최선달은 쓰러진 두 도적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별채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선달은 천천히 쓰러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엎어진 두 사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허만석과 박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낡은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마른 나뭇결을 따라 스며들며 섬뜩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탐욕과 거친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번뜩이는 눈동자는 흡사 굶주린 짐승의 그것 같았습니다. 경련하는 손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싸움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피비린내와 함께 끈적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최선달만이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쓰러진 도적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최선달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부른 파멸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그는 냉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탐욕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허만석과 박돌쇠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최선달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듯 굳게 닫힌 보물 상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상자에 박혀 있었습니다. 최선달은 쓰러진 두 도적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상자에는 거미줄이 엉겨 붙어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최선달은 조심스럽게 상자의 빗장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나 이내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실망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어있는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이토록 허술한 곳에 놓여 있을 리 없지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물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최선달은 텅 빈 보물 상자를 뒤로하고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 저 멀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보물의 은신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동료들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던 모습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치밀하게 설계했던 자신의 계획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밤이었으나 이 고요한 숲속에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두 시신이 미동 없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텅 비어버린 보물 상자가 탐욕의 허망함을 대변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선달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물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이내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준엄한 진리를 그 밤의 차가운 달빛 아래 남긴 채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